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 중 첫 파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6.25 전쟁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2강과 3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강의 강의 내용은 남북한의 전쟁 준비,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서울 피탈,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반격을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전선, 이 내용이 되었고요. 우선 북한군은 이 전쟁을 3단계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울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2단계는 정가학대 단계로 3단계는 남해안까지 진출해서 국군 잔적을 소탕하는 이러한 3단계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러한 계획 하에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04시에 기습 남침을 개시합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16개국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파죽지세로 공격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선 방어전체를 구축을 하고요. 이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 후 반격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 후에는 유엔군과 국군이 파죽지세로 반격을 해서 북진을 하는데요. 10월 1일에는 38도선을 돌파하고 원산에는 10월 10일, 평양 탈환은 10월 20일을 하게 되고요. 유엔군이 청천강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0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국경선까지 총 공격을 하고요. 이때 이제 국군 육사단이 국경 인근 초산에 태극기를 꽂고 수통을 충만하는 것이 10월 26일입니다. 아마도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공군이 이제 3차에 걸쳐 공세를 하게 됩니다. 1차 공세는 10월 25일에 이때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요. 2차 공세 시 11월 25일인데요. 유엔군과 국군은 38도선으로 출수하고 3차 공세인 12월 31일에는 유엔군과 국군이 37도선 평택, 제천, 삼척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엔군이 1차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51년 1월 25일 한강 남한, 강릉까지 진출을 하고요. 이때 또다시 중공군 4차 공세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평리 전투로 이때 중공군이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4차 공세는 실패를 하고 유엔군이 재차 2차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는 것이죠. 4월 공세라고도 하는데요. 중공군 5차 공세가 이제 설마리, 용만산 전투로 이제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차 공세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군은 3차 반격으로 38도선을 회복합니다. 이후 이제 휴전협상, 고지쟁탈전, 정전협정 체결 이런 걸로부터 1951년 7월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2년간 거의 여기서 고지쟁탈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서로다가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피해 능선, 백마고지 등 고지쟁탈전이 수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쭉 한번 개관을 해보면은, 지금 빨간 1번인데요. 1번. 색상을 보시면 뭐, 주황색인데요. 기습남침은 3일 만에 해서 서울이 피탈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연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강선에서 낙동강선까지는 쭉 보시면 한 1개월 소요되었고요. 낙동강 방어작전에서는 한 1.5개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꼭지인데요.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낙동강선에서 38도선까지는 약 15일이 소요되고요. 이제 다시 평양 국방에서 전투를 쭉 하는 것은 이제 1.5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38도선에서 압록강선까지는 약 1개월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북진 단계에서요. 이제 다시 중공군이 한 25만 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후퇴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평양, 서울 인왕까지는 1개월간 이렇게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교착전 38도선 일대에서 이제 휴전 협정과 고지쟁탈전이 2년간 실시가 되는 겁니다. 여하간 전쟁 초기에 미국이 신속한 참전을 해서 지연전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사항은 저 뒤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번엔 저 남북한의 전쟁 준비는 그럼 어떠했나? 이 남북한의 전쟁 준비를 요약을 하면은 남한은 저 미 군사 고문단이 철수하고 비상경계령 해제 등 전쟁 준비에 소홀한 반면에 북한은 구체적인 남침 계획을 수립하여 38도선에 병력을 이동하고 전투 명령을 하달하는 등 공격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북한군의 남침 계획을 좀 살펴보면은 김일성은 소련을 50년 3월에 방문 후 구체적인 남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참모장 강건과 소련 군사고문단장 바실리 F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때 1단계는 2일 내 서울을 점령을 하고 국군 주력을 경멸하면은 인민봉기가 유발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남로당 요원들이 20만 명이 봉기를 한다고 했죠. 실제는 봉기를 못했죠. 2단계는 증원되는 국군 병력을 경멸하는데 군산, 대구, 포항선까지 점령을 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국군 잔해 병력을 소탕해서 부사, 여수, 목포항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의 증원을 방지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이것이 1개월 이내 전쟁을 종결하여 통일 인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국군의 방어 계획과 대비 태세는 어찌했는가 보면은 국군은 주한미군 철수 1949년 8월 후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북한군 전면 공격을 가정해서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때 적의 주공은 의정부, 서울 축선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의정부 지구 방어에 중점을 둡니다. 또 육군의 각 사단에게 방어 계획을 수령토록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북한군이 계속 남침한다는 그런 소문으로 남한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국군은 비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은 2월, 3월, 4월, 5월, 6월 위기설로에서 잦은 비상 경계태세를 발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군은 북한군 기습 남침 1일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4일 비상경계령을 해제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비상경계로 피로감이 가중이 되었고 남침 징후 진단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또한 시기적으로 농번기인지라 38도선 경계부대들도 3분의 1 병력은 휴가 및
유출, 위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 전 폭풍 전야 상황인데요. 이제 북한군은 뭐 계획대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국외사단을 38도선상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일성은 저 정찰명령 1호 전투명령을 하달하는데, 정찰명령이라 하면 저 공격 개시 이전에 뭐 적의 배치라든지, 그러니까 한국군의 배치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지뢰 이런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라, 이런 정찰명령이고요. 전투명령은 6월 23일 12시까지 만반의 공격 준비를 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공격 준비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최종 승인을 하게 돼서 6.25가 발발하게 됩니다. 몰트케, 독일 사람인데요. 몰트케 원수는 상대가 공격을 개시할 때까지 징후를 알지 못한 것은 이미 패한 전쟁이다.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했고 6.25가 그러했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서울 피탈 상황인데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6월 25일부터 6월 28일 상황인데요. 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김포, 문산, 의정부, 춘천, 동해안 등 5개 주요 축선으로 기습을 남침해서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도는 6.25 전쟁 직전 피하 배치도인데요.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은 38도선 이북에는 북한군을 보면 좌로부터, 그러니까 서측이죠. 3경비여단,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2사단, 12사단, 5사단, 1경비여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뒤에 105 전차 여단, 그 다음에 15사단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945 연대, 766 유영연대, 945는 육전대죠. 요거는 이제 승선해서 24일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군은 옹진반도의 17연대, 개성 문산의 1사단, 동두천 의정부의 7사단, 춘천의 6사단, 그 다음에 이 동해안 축선에 8사단을 배치하고, 나머지 이제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은 공비 토벌을 위해서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죠. 2사단, 3사단, 5사단, 수도 경비사단이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피하 직전, 피하 배치도가 이렇습니다. 축선별 전투 개항을 살펴보면은요, 서부 지역인데요. 6번 직할 17년대는 옹진반도에서 방어를 하고 1사단은 개성문산 방어를 하고요. 이때 장병은 50% 수준이었어요. 농번기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휴가, 위박, 외출을 실시했고요. 반면에 북한군은 사전 공격 준비 사격구 공격 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경비하단은 옹진반도의 국군 17년대를 공격하고 1사단, 6사단, 203 전차여단 -1은 국군 1사단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여하간 북한군 기습 남침으로 17년대도 하고 17년대도 그렇고 1사단도 후퇴를 하고 또 적 공격에 따라서 전차 공격에 따라서 방어선이 조기 붕괴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서부 지역 전투 개항을 살펴보면요. 국군 7사단은 동두천, 이 포천 축선을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7사단의 3년대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을 변경해서 50년 6월 15일에 이제 서울 이동을 하게 되고요. 2사단 25연대는 이제 7사단으로 예속이 변경이 됐는데 주둔지가 좀 해결이 안 돼서 이동이 지연된 상황이고요. 여기도 농번기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 병력이 휴가 외출 중이었고요. 반면에 북한군은 주공 3사단, 4사단, 105 전차여단을 필두로 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동두천 의정부 축선을 주공으로 선정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병력은 7배, 화력은 18배의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7사단이 방어진지가 붕괴되고 의정부를 6월 26일 13시에 피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실패 요인은 축차적인 병력 투입으로 해가지고 전투력 집중이 어려웠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급해서 국사포로 이제 직사로 사격해서 적 전차를 파괴하는 이러한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풍의 그 포병학교 교도대장이 의정부 전투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정부 지역으로 용산에서 이제 신속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단에 배속이 돼서요. 적전차를 어디서 발견했냐? 축성령, 그러니까 의정부 초입에 축성령을 지나는 적전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포격을 했는데 무용지물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적전차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김풍희 소령은 105mm 국사포를 이제 국사가 아니라 직사로 조준해서 적 선두전차를 파괴하고, 그런 다음에 2탄을 준비하다가 적 전차포에 의해서 이제 산화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유일한 생존자 운전병의 증언을 보면은 김풍익 소령 등 당시 6번 포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포반이 전차 포탄을 맞고 모두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를 더듬으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네, 대단한 것이죠. 네. 다음은 이제 중동부 지역 전투 개항을 살펴보면요. 국군 육사단이 춘천, 홍천 축선을 방어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육사단장은 적 공격을 예측해서 콘크리트 진출을 구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럽니다. 또한 장병, 휴가, 외출, 외박을 통제해서 완벽한 전투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육사단장이 공격을 예측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북한군은 2사단, 12사단 모터사이클 연대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춘천의 2사단, 홍천의 12사단하고 모터사이클 연대로 해서 이 당시 병력은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4배, 화력은 10배였다고 합니다. 육사단은 초기에 철저한 준비로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부대가 일반적인 후퇴가 아닌 축차적인 지원전을 하게 되고요. 이때 7년대 시밀소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등 이렇게 초기 전투에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육사단 7년대 시밀소위가 자주포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가 됐던 거죠. 당시 우리 국군에게는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할 만한 무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니까 육사단 7년대 대전차 보소대장이었던 시밀소위가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하염병과 수류탄을 들고 6탄 공격으로 자주포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장병들이 이제 이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네. 다음은 이제 동부 지역 전투인데요. 여기는 국군 8사단이 동해안 축선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8도선에 이제 1개연대로 방어를 하고, 그 오대산 태박산에는 공비가 있어서 거기에 1개연대를 차출시켰고요. 예비로 1개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안산 방어는 이 청년 방위대, 경찰에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군 상륙작전에 대비할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해안 축선에선 북한군 1경비여단과 945 육전대, 766 유격대가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지상에서는 1경비여단이 일제대로, 5사단, 10년대가 이제대로 공격을 하고요. 해상으로는 정동진의 945 육전대가, 임원진에는 766 유격대가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간 북한군의 기습 우회 공격으로 국군 8사단도 대관령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6월 28일 상황이었죠. 네. 다음은 이제 3절 부분인데요. 유엔군의 참전과 이제 지연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31일 이러한 기간의 상황입니다. 그 유엔군의 신속한 이제 참전 결의에 따라 미 지상군이 이제 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미스 부대가 이 중미력 전투에 이제 최초로 전투를 참전하게 되고요. 이제 국군은 지연전 시에 동랑리 전투, 화령잔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낙동강 방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요두가 쭉 보시면은 대략 단계별 지연전 경과에 대한 날짜별 진출선인데요. 자, 7월 5일 선을 보시면은 평택, 제천, 울진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 선을 보면은 뭐 전주, 대전, 뭐 계산, 영주, 평해 이런 선이고요. 8월 1일은 뭐 여수, 거창 이렇게 화령장, 뭐 영덕 이 선이고요.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드디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요. 이름에 따라서 이 지연장간 이제 미군 병력이 정원하게 되는데요. 미 24사단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들어오고요. 25사단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 1기병사단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포항, 부산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전과 지연전의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 군사 원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6월 27일 날 이렇게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전투부대 16개국이 파병이 되고요. 의료지원 의사통보는 뭐 5개국이 있었고요. 이제 메가다 극동군 사령관이 한국 방어선을 시찰하게 됩니다. 6월 29일이죠. 저기서 이제 메가다 원수의 한강 방어선 시찰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게 됩니다. 메가다 원수가. 이때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가다 사령관이 병사한테 물었죠.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병사가 답했다는 거죠. 군인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 장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감동한 메가다 원수가 미국 대통령에게 미 지상군 부대의 투입을 건의해서 승인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 지상군 한반도 투입을 건의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투입 결정을 하는 게 6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미 24사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 도착한 것은 7월 1일. 그래서 이제 최초 교전은 7월 5일 중미령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 24, 25사단 본부 본대가 이제 부산 상륙은 7월 16일 해서 서부 축선 방어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북한군은 진주, 김천, 안동선까지 진출하고요.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선으로 후퇴하는 것이죠. 이게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군이 미군 궁북을 보기만 해도 출행랑을 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북한군 저차 앞에서 이 유엔군은 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미령 전투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북방 중미령에 이제 추진 배치가 되죠. 그게 7월 5일 03시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한 450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병력은 80% 수준 전투 비경험자였고요. 전투 병력의 80%가 전투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북한군 4사단은 수원 탈취 계속 남아 중이었고요. 북한군 4사단은 이때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미스 특수임무대를 7월 5일 07시에 공격을 하게 된다. 전차를 선두로 해서 중미령 일대를 완전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어쩔 수 없이 중미령에서 철수합니다. 뭐 탄약이 고갈되었고 또 다 통신선을 파묻지 않아가지고 포탄에서 다 이제 선이 절단이 돼서 통신이 두절되고 또 악천후로 이제 항공 지원도 불가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미군은 이 북한군 능력을 이제 가소 평가해서 이게 첫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중미령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 한국군의 전투, 동랑리 전투인데요. 이것은 육사단 7년대인데요. 이 7년대가 음성에서 이제 장원 방향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50년 7월 5일 상황이고요. 이때 북한군 15사단 48년대는 음성 방향으로 남하하고요. 7월 6일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48년대가 이 동랑리 국민학교 일대에 경배병도 없이 그냥 직결해서 이렇게 그러한 상황을 그 당시 동랑리 국민학교 여교사 김재욱이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국군에게요. 그래서 7년대 2대 대장이 소령 김종수였는데요. 기습공격으로 이를 경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 800명을 사살하고 소총을 1000여 정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7년대 전 장병에게 1계급을 특진시킵니다. 6.25 전쟁 개전 이후 이것이 이제 동랑리 전투가 한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최대의 전가였어요. 다음은 이제 상주 북방의 이제 화령장 전투인데요. 이것은 이제 육본직가 17년대가 보은에서 함창으로 이동 중에 북한군은 15사단은 속리산에서 상주 정면으로 남하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17년대는 주민 신고와 포로 신문을 통해서 북한군은 남하를 확인해서 이제 사전 화령장 일대에서 매복을 진지를 점령해서 기습으로 북한군 2개 연대를 설명합니다. 이게 7월 17일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북한군 15사단장은 경질이 되었고 북한군 2군단 공격 기도가 좌절되었던 것이죠. 이 연대 마찬가지 전계급, 이제 전 장병 1계급을 특진시킵니다. 결국 이 화령장 전투는 낙동강 방어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이 획득함에 따라서 미 24사단, 25사단이 이렇게 전개 시간을 확보해 줬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50년 9월 15일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 시기죠. 이때 각 군별 병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체 병력은 15만 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육군의 경우 국군은 한 40.1%로 7만 2천여 명, 그다음에 미군이 50.3%에서 8만 4천 명 정도고요. 기타 영국이 1.1%로 한 1만 6천 명. 그다음에 해군, 공군은 뭐 미군이 85.9%, 공군은 미군이 93.3% 이러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당시는 거의 미군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 우세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반격하고 북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군에 대한 증언, 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을 6.25 때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지원사항을 한번 보면은요. 전투부대 파병국은 16개국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항은 뭐 다 아시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는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고요. 의료 지원국은 5개국이었는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등이네요. 또 물자 지원국은 32개국, 가테말라, 도미니카 뭐 등등 아르헨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후 복구 지원국은 뭐 독일, 리텐슈타인, 모나코, 바티칸시티, 하이티, 파라과이, 페루 이런 나라들이네요. 지원의사 표명국은 3개국이었고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이제 미국 등 16개국은 유엔의 깃발 아래 전투부대를 파병하였고요. 당시 전 세계 국가가 93개국이었는데 이 63개국이 거의 68%에 해당하는 독립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자, 그 2강의 마지막 파트, 이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작전이었는데요. 이것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 그러니까 9월 15일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죠. 9월 14일까지 상황이고요. 이때 내용은 이러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력전으로 맞서 북한군 공격을 격퇴하였고 백척 간대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지 낙동강선 방어작전입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낙동강 방어선 피하 배치대인데요. 이렇게 요도를 보시면은 외관 남방으로 보시면은 이제 외관 남방으로 1기병 사단, 그 다음에 미 2사단, 미 24사단, 그 다음에 미 해병 여단, 그 다음에 25사단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군이 배치되었고 외관 남쪽으로는요. 그 다음에 외관 북쪽으로는 다부동의 1사단, 그 다음에 신영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3사단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최초 방어선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위에까지 이제 최초 방어선 8월 1일 위에 상단이 그것이 이제 조정된 방어선은 8월 11일에는 이렇게 방어선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지원전을 통해 낙동강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낙동강 방어선을 설정하게 되는데 최초 방어선은 마산, 외관, 남해, 영동 이렇게 총 위에 것이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 240km였어요. 그런데 이 조정된 방어선은 마산, 외관,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산, 외관, 포항 총 길이가 180km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조정을 했냐 하면은 방어선 배치 병력을 전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 길이가 240km면 병력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요 좀 길이를 줄이고 한 60km 줄인 것이죠. 60km를 줄여서 병력을 전략을 해서 예비대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방어선을 조정했던 것이고요. 이 당시 북한군의 총 공세를 보면은 이 김일성은 이 8월 15일까지 반드시 이 부산을 점령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공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다부동 전투, 그러니까 영산 전투. 영산은 여기 미 1여단, 해병 1여단 지역국이네요. 창녕 아래. 그 다음에 포항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9월 공세 주요 전투는 영천지구 전투, 그러니까 외관 지역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사단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국토의 90%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결전이냐, 패망이냐, 나라의 운명이 우리 1사단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사단 병력들의 이제 사기를 고양시켰던 것이죠. 이제 낙동강 방어작전 중 중서부 지역 작전을 살펴보면요. 북한군 4개 사단, 그러니까 3사단, 15사단, 13사단, 1사단이 대구를 목표로 집중 공격을 하고요. 국군 1사단은 대구 북방 이 다부동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국군 1사단은 이때 북한 간 격파로 다부동을 사수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인데요. 이때 이제 1사단에 미군 2개 연대, 즉 25사단 27년대하고 미 2사단 23년대를 또 국군 1개 연대, 8사단 10년대를 이제 다부동 전투에 지원을 해서 북한군을 격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대구 북방 요 다부동 전투로 인해서 북한군이 대구 탈취 공격 기도가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1사단장이 아주 독려를 해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낙동강 방어 작전 중 중동부 지역 작전인데요. 여기서 좀 상황을 보시면은 북한군 15사단 저기 외관 북방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구에서 포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영탈이 피탈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제 국군 2군단은 이 요충지가 피탈되고 대구 포항 이 보급로가 끊이니까 증원부대를 투입해서 영천을 탈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8사단의 영천 대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군 8사단에 3개 연대를 이제 증원합니다. 그것이 7사단 5연대, 1사단 11연대, 6사단 19연대를 8사단에 증원시켜가지고 영천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천 탈환을 통해 반격 작전의 발판을 이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천 이 대첩은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북진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1950년 12월 4일에 그 압록강 이 강변 배롤이라는 데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평가를 한 것이 김일성이가 우리는 영천 탈환으로 전쟁에 승리했고 이때 영천 피탈로 인해 전쟁에 패배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천 전투에서 진 것을 엄청나게 이제 김일성이 이렇게 아쉬워했다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이것으로 이 강의 내용은 종료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북한의 전쟁 준비,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서울 피탈,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작전 이렇게 크게 4개의 국면을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3강에서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38도선 돌파와 북진, 그다음 중공군 개입과 이에 따른 유엔군의 험난한 철수, 또 유엔군의 재반격, 38도선을 연한 교착전 국면, 마지막으로 휴전협상, 고지쟁탈전, 정전 이러한 국면을 상강에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